영화 같은 현실, 현실 같은 영화. 그래서 더 잔인한 영화. 가버나움 리뷰입니다. 내전이 휩쓸고 간 레바논에는 빈곤과 난민, 아동학대 등이 마구잡이로 널브러진 혼돈의 도시 베이루트가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형제들과 지내는 자인은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가족의 생계를 위해 길거리에 내몰려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연속되는 어른들의 배반으로 소년원에 갇힌 자인은 부모를 상대로 고소를 합니다. 자신을 태어나게 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과연 그 아이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드라마, 영화입니다. 아저씨 일어나세요. 이제 어제 뭐 이렇게 많이 드셨어? 가세요. 여기 박스 여기로 들어오세요. 아니 너 말고 저기 아저씨 이 아저씨 거예요. 이 아저씨 거 저기요 좀 나가주세요. 예. 아저씨 나가신다. 아저씨 나가셨다. 아저씨 여기 아저씨 거 옳지.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가버나움인데요. 리뷰 전에 우리 미키 선생님께서 이 자리를 보존하시고 또 식사까지 하시고 또 몸단장까지 하시느라 리뷰의 시작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자, 이 영화 가버나움은요, 도저히 현실과 영화를 구분할 수가 없는 영화입니다. 내전, 난민, 빈곤, 아동학대, 거기다가 그 어떤 사법체계도 무의미할 지경의 혼돈의 레바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명은 성경에 나오는 지명으로 예수의 기적이 이뤄진 이스라엘의 도시를 가리키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레바논의 혼돈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영화가 그렇죠. 이러한 절망 속에서 길거리 캐스팅됐던 실제 주인공들이 연기하는 모습들은 그 어느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그 어느 현실보다 더 현실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어디까지가 감독의 연출이고 어디까지가 실제 상황인지 도저히 구분조차 안 돼요. 심지어 카메라까지 시종일관 흔들리면서 인물들을 쫓다 보니까 다큐를 넘어서서 그냥 우리가 이 현실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좀 많이 흔들려서 극장에서 보는 데는 조금 어지럽기는 했어요. 이 영화의 이야기는 결말부터 시작해서 과거로 되돌아가 왜 주인공들이 이런 결말로 오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구조인데요. 이야기의 구조 자체도 굉장히 완결성이 높지만 처음과 마지막을 연결하는 연출력 역시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현재와 과거를 오갈 때의 편집이라던가 음악도 훌륭하고요. 현재 시점에서 어떤 미스터리를 던진 다음 관객들이 과거를 궁금해하도록 넘어가는 이야기의 연결 자체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다만 이 영화는 스토리의 재미로 보는 영화는 절대 아니에요. 주인공들이 겪는 상황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다음엔 어떻게 될까? 그래, 그럼 다음 장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예측하다 보면 오히려 이 영화는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어떤 인물이 퇴장했다가 한참 후에 나타나서 이렇게 됐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해서 사건의 발생을 궁금해하면서 보기보다는 주인공들이 현재 겪고 있는 처지를 지켜보면서 봐야 되는 영화라는 거죠. 거기다 중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나 난민들의 상황, 내전 이후 쇠락해가는 우리는 전혀 몰랐던 이 세계에 대해 알게 되면서는 상당한 정신적 괴로움이 관객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었던 과거의 우리의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가 오버랩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이야기가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좋은 영화들의 공통점은 그 영화가 묘사하고 있는 세계가 어디든 시대가 언제든 항상 현실 세계와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에 몰입이 되다 보면 이 영화는 남 얘기처럼만은 들리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도 부모가 게임 중독에 빠져서 아이가 죽을 때까지 내버려 뒀다거나 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부모 자격이 없는, 어른 자격이 없는, 책임감 없는 인간들을 향해 날리는 직격탄 같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관객들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과 반성과 고민을, 그리고 현재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영화가 될 겁니다. 왜 이렇게 굳이 이게 애꿎은 아이들만 고생하고 피해를 입는지 참 모르겠어요. 거기다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여야 할 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어른들의 책임감을 배워야만 하는 이 아이들의 상황은 지켜보는 그 순간순간 자체가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픈 지경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슬픈 이야기에 과몰입하는 성격이라면 차라리 이 영화는 보지 않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가슴이 계속 쓰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막 슬퍼서 눈물이 나는 영화가 아니라 사람을 막 되게 속상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나 아무렇지 않던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글쎄요, 뭐 좀 더 나중에 좀 나이 먹어서 뭐 뼈 빠지게 고생도 좀 해보고 다시 보시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뭐 때묻지 않은 아직 어린 친구들에게는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이 영화의 단점은 아니에요. 아무튼 이 영화의 배경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우리에겐 평범한 일상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도 이 주인공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기적처럼 느껴지는 영화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가 현실보다 더 현실 같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실제로 이 레바논에서 길거리 캐스팅된 실제 난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영화 촬영 중간에 주인공이 체포되기도 하고 영화제에서 상영되기 일주일 전까지도 이 사람들이 출생신고가 안 돼서 뭐 고생을 했던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영화로 담겨 있고 또 이 실제 주인공들의 뒷이야기까지 이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서 서술이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재미없어, 뭐 이게 무슨 영화야 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에도 이 영화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 인생 영화입니다, 정말 추천해요 라고 그냥 재밌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도 좀 미안한 영화라는 거죠. 이 영화는 현실과 영화의 그 경계선을 오고 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작업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화적인 연출이나 영화적인 이야기의 문법에서 조금은 어긋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잘 지켜오면서 만들어진 꽤 완성도 있는 영화라는 겁니다.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인정신이 정말 뛰어난 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로서의 가치도 충분하고 혹은 다큐멘터리가 하고 있는 그런 현실 고발, 사회 고발의 역할에도 굉장히 충실한 아주 입체적이고 뛰어난 영화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세계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더라고요. 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유튜브 듀크님께서는 소년이 처한 영화 같은 현실과 상영관 독점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영화. 거의없다님의 추천으로 이 영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영관이 적어서 못 봤습니다. 저도 상영관이 적긴 했지만 서울 근교에 살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뭐 시간을 맞춰서 볼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상영관임에도 불구하고 관객 수가 5만이 넘었죠. 어쨌거나 축하드리고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또 관람하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의 많다님께서는 빈민과 난민 같은 소재를 다루지만 등장인물들이 모두 주체적인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상황에선 빈곤 포르노 같이 동정심을 자극하려고 할 텐데 단 2번의 미소로 영화를 히어로 영화로 만드는 자인의 연기도 정말 좋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인이라는 친구가 그냥 전문 배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죠. 예전에 장국영의 젊은 시절에 느껴졌던 막 그런 쓸쓸함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보다 보면 막 눈도 깊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뭐 또 마지막에 이 웃을 때의 미소가 정말 아름다운 친구라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되게 그 복잡한 주인공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내서 뭐 이 친구가 앞으로 뭐 배우로서 성장해 나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준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노무 쉐리님께서는 기독교 선교사들이었던가요? 난민보호소에서 노래로 위로하던 장면 처음엔 어이없고 욕이 나왔는데 생각해보니 아마 우리 모두를 꼬집은 감독의 의도 같기도 했어요. 진지한 고민도 실질적인 도움도 없는 값싼 동정심으로 끝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보고 나오면 정말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여보세요? 방송한 게 아니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쪼꼬님이 무릎 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앵글이 제 무릎까지 안 나와서 무릎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요지 K님께서는 김혜자 선생님이 아프리카 봉사활동 경험담을 말씀하시며 했던 어록이 떠오릅니다. 살면 나 이게 왜 이렇게 욱하지? 참. 살면서 지금까지 쓰레기 같은 고민을 했구나. 이거 댓글을 읽었을 때는 이렇게 감정이 복받치지가 않았는데 막상 촬영하면서 읽으려니까 갑자기 저도 모르게 감정이 확 올라오네요.
뭘 나가 임마. 기범님께서는 좋은 영화는 세상을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예전 이동진 평론가님의 말씀이 떠오른 영화였어요. 꿈도 희망도 없는 세상 속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무력함이 아이를 통해 전달되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화 안에서 뭐 감독만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 정도는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런 방법이 늘 모든 관객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해결 방법을 오히려 제시하지 않는 쪽이 관객들에게 해결법을 좀 더 확실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쓰이기도 하죠. 디자이너님께서는 봐야 했는데 못 본 게 너무 후회되는 영화. 상영관 독점 진짜 너무 나쁜 말 같아요. 나쁜 말은 껐다는 거죠. 리뷰만 봐도 화려한 영화들만 보며 우리가 너무 눈만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물론 영화라는 게 늘 이렇게 진지하고 무거운 영화만 보실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오락적인 즐거움을 찾기 위해 보는 영화도 떳떳하게 보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다만 가끔씩 이런 영화들을 보시면서 좀 더 다른 고민을 해보고 다른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쪽이 있다면 그런 영화 역시도 우리는 많이 찾아서 관람해줄 가치가 있겠죠. 김진희님께서는 자인에겐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다. 영화로 따지고 싶지 않다. 너무너무 좋게 봤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자인의 연기가 엄청나더라고요. 자인이 연기를 어떻게 교육받고 어떻게 찍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거는 저도 궁금해요. 아마 그 감독님의 디렉팅 능력은 수많은 대화가 아니었을까. 이 실제 주인공이 처한 어떤 여러 가지 환경 그리고 그가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감독님이 참 많은 공감을 하고 많은 대화를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이 스크린 뒤편에서 느껴지더라고요. 로드 타노스님께서는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지옥일 수도 있다는 것을, 무책임한 어른들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다라는 게 이 영화를 통해 확실히 여실히 증명되고 있죠. 자야님께서는 마지막에 자인이 웃을 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다들 행복해지기를. 하늘이님께서도 자인이 너무 무덤덤해서 더 가슴 아팠던. 또 정병훈님께서도 결국에 자인은 애써 웃었다. 가버나움이 되면 정말 웃겠지. 현재에는 지옥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가버나움이 원래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 기적들이 행해지고 천국의 대명사로 불리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댓글들이 공감하고 여러 가지 반성도 하게 되고 뭐 느끼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게 처음에 이 댓글 받아보고 그냥 쑥쑥쑥 읽을 때는 이렇게까지 울컥울컥 하지 않았는데 막상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려니까 여기 뭐가 이렇게 자꾸 턱턱 걸리네요. 이런 경험은 저도 처음입니다. 아무튼 이 소중한 댓글들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지만 커뮤니티에 댓글 달아주신 모든 엉찌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를 아직 못 보셨다면 이분들의 추천이 있는 만큼 시간을 내서 찾아보시거나 혹은 VOD로 나왔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구매해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영화들 외에도 이렇게 많은 고민과 반성, 생각들을 해보게끔 해주는 좋은 영화들도 있습니다. 그냥 어떤 메시지에 취해서 영화적인 의도가 이상하게 해석되기보다는 때로는 이렇게 영화적이면서도 또 현실적이면서도 영화적인 영화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관객의 입장에서는 행운이겠으나 또 이 세계를 같이 살고 있는 같은 인류 구성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영화 리뷰에서는 이렇게 댓글도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커뮤니티 탭 확인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화,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